오늘 아스테라시스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IR을 진행을 했었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올렸던 자료를 보면 7월 21일 날 그 성상인증권 하태기 이사님이랑 같이 진행을 그때 한다고 해서 제가 IR 담당자이고 여러분이 자산운용사나 연금의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그냥 IR 그 진행되는 것처럼 편하게 진행을 했던 건데, 유독 아스테라시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의도 많으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도 제가 이거를 뭐 사라펠라 말씀드렸던 것도 아닌데, 일단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21일 날 그 여의도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성상해증권의 하태기 이사님이랑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였고, 제가 그때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에, 아마 그는 이제 보통 이렇게 증권사 주관으로 IR이 진행이 되면 담당 애널리스트가 특이한 게 있으면 이제 보고서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이제 그 하부장님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일단 먼저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들 지금 워낙 저거 하신데, 제가 그러면 현실적인 거라고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위안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제 영상 다시 보시면 회사가 재무 구조도 좋고 어쨌든 보여주려는 거 많다는 점에서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가가 원래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다들 괴로워하시는 게 뭐 13,000원 사신 분도 있으시고 뭐 최고가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올해 2월에 불과 5개월 전에 지금보다 거의 2.5배 정도죠. 15,000원, 500원, 15,560원에서 지금 6,07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다들 괴롭다고 하셔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스테라시스잖아요. 이게 일단 최근에 보시면 2월 달에 주가가 15,560원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5월 달부터 잘 버티다가 12,000원 정도 대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한 달, 두 달, 지금 세 달 아직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죠. 12,000원에서 6,000원이 됐으니까. 근데 대부분 주식이 다 이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거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펀드 매상 오래 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하면서 뭐 펀드 로스컷도 걸려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연금에서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난 5월달 이후로 대부분의 아주 우량한 종목들도 다 50 반토막이 났어요. 기본 마이너스 50%가 수두룩하다고요. 잡주가 아닌데도. 어떤 종목들은 현금만큼 지금 시가총액 된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차적으로, 왜냐면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하는 일반적인 그런 채널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주식을 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손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주식을 안 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만들었던 채널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고 봐보세요. 5월달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것만 그러냐가, 종목으로 보지 말고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달 이후로 코스닥이 멀쩡했어요. 멀쩡하다가 5월달 ETF 나온다면서 1200포인트에서 지금 보세요. 750, 거의 반이면 600이잖아요. 거의 이것도 코스닥 자체도 마이너스 40% 넘게 빠졌다고요. 5월달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1050에서 12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5월 1일 날 1229포인트로 올해 들어 아마 최고치일 겁니다. 이 최고치 찍은 다음날 5월 1일부터 보세요. 1200에 있던 게 거의 750까지 지금 내려왔으니까 얼마입니까? 대충 마이너스 40% 빠졌단 말입니다. 시장 자체가. 한 번도 반등이 없이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대도 하나는 레버리지 ETF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괴롭다, 뭐 죽고 싶다 이런 댓글도 막 다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시장은 결국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결국 정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럼 이제 그 어떤 이제 IR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1일 날 끝나고 어제 이제 하이사님이 어제 쓰신 거예요. 자, 아스트라시 쓰고 2026년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그냥. 자, 올해는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매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뭐 의사 선생님 뭐 의사들한테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뭘 좀 더 끼워주든지 돈으로 주고 이런 리베이트가 아니라 하다못해 뭐 이 소모품이랑 카트리지나 이런 거 좀 더 주든지 아니면 학회 같은 데 어디 이렇게 무슨 미용학회나 이런 데 보내주든지 이런 거는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런 광고비가 들어가면서 그래야지 우리 병원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보시면 아실 건데 일반적인 피부과는 이런 기계를 한 대나 두 대밖에 못 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클래시스도 있고 뭐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이스 메디칼도 있고 우리나라에 비스무리한 게 비올도 있고 경쟁사가 상장사만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되는데 원택도 있고 이런 우리 경쟁사가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가 있는데 상장사만 이런 회사 제품을 여섯 일곱 개를 못 갖다 놓는다고 한 회사마다 하나씩 갖다 놔도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근데 많이 갖다 놔봐야 클리닉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 명, 두 명 있는 데는 많이 갖다 놔봐야 두 대 정도거든요. 근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데는 뭐 여섯 대, 일곱 대도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미 클래시스라든지 원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랫동안 상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마케팅해서 뚫어놓은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광고비가 당연히 집행될 수밖에 없겠죠. 광고비는 써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이거.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익스큐즈가 된다니까요. 매니저가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니라 광고비 증가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는 좋게 본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을 지금 투자해서라도 내 기계를 병원에 갖다 집어 넣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소모품 같은 거를 쓰면 우리 회사 매출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못 기다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못 기다리고 조금 먹고 조금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거고 나중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중에 결실을 때 들어오신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면 지금부터 투자해서 기다리신 분들은 뭐 엄청난 수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회사가 엄청 성장해 갈 테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분기 이번에 예상 매출이 회사에서 얘기했나 봐요 기관들한테 전년 대비 13% year on year로 13%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이번에도 BEP입니다. 브레이크 이브 포인트입니다. 똔똔입니다. 적자만 안 납니다. 왜?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비를 계속 늘려서 저희 지금 병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업이익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알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큐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의사들한테 우리 장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우선 우리 지금 국내는 되게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 그때 말씀드렸죠. 울트라사운드라고 초음파는. 내수에서 지금 호응을 얻으면서 일단 기계를 많이 깔아야 된다니까요. 기계를 많이 깔아야 돼, 병원에다가. 자, 그래서 저희 전년 대비 189% 증가하고 매출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계속 옛날에 클래시스도 이랬었습니다. 이래가지고 3조가 4조 간 거예요. 처음에 10년 전만 해도 이랬었거든요. 광고비 대폭 늘려가지고 저희 국내 병원에 많이 깔고 있고요. 지금 근데 저희 원래 말씀드린 대로 하이프 장비 미국 FDA는 원래 올해 하반기인데 이게 조금 약간 걸릴 수도 있겠죠. 내년 정도로 우리가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좀 하라고 하네요. FDA에서 임상시험 하라고 했을 때 못 버티는 사람은 팔고 나갈 거고 기다린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내년까지 볼게. 어차피 지금 주가도 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미용 시장이 브라질이라고 했는데 브라질 수출도 그때 제가 보니까 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왜 갑자기 브라질 수출 줄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걔네들 그 의료기기 도매상이랑 뭐 교차하든지 이런 일 많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회복된다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 여기도 똑같은 하태계 이상님 똑같은 얘기하죠. 내년에 이제 수출 증가 우리 기대해 보자 하는 건데 미국 얘기하는 거겠죠. FDA 뚫을 테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 10월에 FDA 생긴 나오면서 17,000원 갔다가 올해 뭐죠 하다가 지금 미용기기 섹터 동반 조정이라는 게 그냥 코스닥이 조정되는 거죠. 코스닥 자체가 지금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코스닥이 미용기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코스닥이 조정받는 거라고. 그냥 말을 이렇게 해서 지금 6천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도 이제 솔직히 자신 없죠. 이거 원래 목표가가 애널리스트가 훨씬 그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이프 장비는 아까 국내 말한 대로 국내는 좋아져. 의사들한테 마케팅 많이 해가면서 이게 저 공격적인 광고 전략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고 2분기도 되게 좋아진다. 이거는 못해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1년 최소한 1년 길게 보면 1년입니다. 1년 안에
소모품 매출로 얘네들 엄청 많이 벌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진출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려. 왜냐면 510K 받을 되게 쉽지 않았는데 전임상이나 임상을 아마 FDA에서 요구를 하나 봐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자, 근데 RF 장비, 우리 RF 고주파 장비는 이제 미국 진출 이번에 하반기에 가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대리점 선정하고 있대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주가 회복이 어떻게 될 건지 제일 중요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가 회복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회사 측 얘기랑 이제 뭐 회사 IR 담당자가 얘기했던 거 해보면 매출은 성장하죠. 근데 판관 매직은 광고비 의사한테 들어가니까 수익성은 해도 되지만 만약에 옛날 클래시스나 제이스 메디칼을 많이 봤던 매니저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제가 만약에 운영하면 이거 매출 성장하는 것만 놓고 나중에 결국은 수익 좋아질 걸 아니까 이거 결국 좋아지거든요. 소모품 하다 보면 소모품 마진이 40% 넘으니까 오피 마진이. 자, 그러면 큰 펀드가 만약에 들어오면 미리 사서 이건 언제든지 땡길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의료기계사들은. 어차피 매출 성장하면 나중에 몇 분기 지나면 OP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증가하는 건 안다고. 그러니까 미리 사놓으면 만약에 언제든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멘텀 좋아하는 미국 시장 진출이 조금 늦어져. 하반기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야. 이런 거 뭐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린다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왔잖아. 의사한테 마케팅이 완료되고 나면 소모품 매출은 본격화된다고.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장비를 일단은 갖다 놓으면 그 RF가 TV였지. TV고 저기 울트라사운드는 카트리지라고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의사 장비 갖다 놓으면. 자, 그럼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매출 증가랑 판관비 억제로 이익 증가하는 내년에는 엄청 좋아질 거래. 그럼 이거 다 맞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도 좀 많이 달아놨는데 너무 요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제가 이거 추천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시장이 내린 거잖아요. 시장이 내린 거예요. 시장이 내린 거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식 시장에 내렸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라는 이 쓰레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자, 코스닥인데 5월 1일부터 레버리지 ETF라는 쓰레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난 거라고요. 마이너스 40%. 시장이 마이너스 40% 박살나니까 우리 마이너스 50% 나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전 다 안 봤는데 전뭐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좀 안전하고 재무구조 좋은 걸 많이 보는데 우리 회사 말고도 더 박살난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당연히 시장이 40%가 박살났으니까. 자,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이라면 빚 부분만큼을 정리하더라도 그거 아니라면 버티셔야 돼요. 시장이 박살났는데 어떻게 용을 쓰고 이걸 올라갑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전자도 이제 전자도 박살나요. 근데 전자 박살날 때 우리는 반등을 지금 못하잖아. 이거 삼성전자거든요, 전자. 전자도 지금 박살났다고.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빠졌어. 자, 하이닉스 300만 원이었는데 40% 빠졌잖아요. 저점 대비. 계속 당분간 몇 달은 여기 물린 애들 때문에 코스닥이 몇 달 기다릴 거야. 근데 제 느낌에는 어쨌든 두 달 만에 이게 모두 5월 1일이니까 두 달, 세 달 안 됐는데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반토막 나는 거. 대도 안 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자, 그럼 반등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금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대형주를 조정하고 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시킨다고 아마 그 코스닥 그러니까 제 기억엔 지금이 어떻게 보겠는데 그때는 연금이 9개 유형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금했을 때 그래서 뭐 대형주, 성장주 뭐 예전에 뭐냐 우리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생각나 ESG인가? 인바이러먼트 우리 저 ESG 경우 그 ESG 펀드 또 SRI 펀드 사회 뭐 리스폰서블 뭐 있었어요. 사회 뭐 책임 뭐 펀드 뭐 또 소형주 펀드 뭐 코스타 펀드 전혀 이 9가지 좀 유형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나눠줄 때. 그래서 근데 코스타 펀드에 예를 들면 만약에 너무 정부가 정신 차려가지고 심각하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만약에 코스타 펀드에 5천억이나 1조 정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아니면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어떤 날 오후 한 2시 정도에 이제 보통 운용사에 통보하거든요. 야, 이거 코스닥 니네 대형 뭐냐 뭐 집중해서 코스닥 펀드 운영하는 운용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라고. 그러면 이거 언제든지 반등 금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가 우량하다는 걸 좀 믿으면 좀 버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댓글에 저한테 너무 이렇게 제가
저는 제가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발 너무 그렇게 죽겠다는 이런 말씀 쉽게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은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괴로우시?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 IR이 끝나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거 보시면서 좀 편하게 마음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IR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로 엊그저께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